한국.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70년대에 버린 군사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2025년 2월 미 국방부 전략회의실에서 터진 이 한마디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리의 이 경솔한 발언이 CNN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외교적 지진이 일어났죠.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해 속에 워싱턴은 서둘러 한 명의 특별조사관을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그의 표면적 임무는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였지만 실제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비밀연구소에서 목격한 것은 미국조차 달성하지 못한 꿈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3개월 안에 세계 7번째 핵강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워싱턴으로 돌아온 그의 충격적인 보고서는 백악관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군사질서 재편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저는 케빈 박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첨단군사기술연구원으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혈통을 가졌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19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한국어를 가르치려 노력하셨지만 저는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기초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건은 제가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관한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의 길을 택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후 저는 민간 기업보다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싶어 국방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안보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도움이 되었죠. 국방부에서 근무한 지 5년 차, 저는 동아시아 지역 군사기술 분석팀의 주요 연구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주요 임무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미국 내에서 동양계 얼굴을 가진 군사 전문가는 많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는 가끔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곤 했죠. 차별적인 시선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었지만 미묘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제 위치가 불편하기도 했어요. 특히 회의실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논의가 오갈 때면 동료들은 한국을 그저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펜타곤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팀 회의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F-35 전투기의 아시아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임스 콜린스 부장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비웃듯이 말했죠. 한국이 뭘 알겠어? 그들은 여전히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리 기술을 복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회의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부장의 말에 반박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 솔직히 저 역시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 혈통에 대한 무시는 어딘가 저를 찔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펜타곤 외부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이메일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별기밀 등급의 메시지였죠. 자리에 앉아 암호를 입력하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CIA의 아시아 부서에서 온 특별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는 한국의 핵기술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개월 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밀시설에서 개발된 이 기술은 미국의 최신 핵기술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 기술은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이 뭘 알겠어?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EMP 전자기 펄스 방어 시스템과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은 미국에서도 아직 개발 중인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분석관으로서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왠지 모를 자부심이 차올랐죠. 내 조상의 나라가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는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보고서를 들고 상관인 마이클 핸더슨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이클 국장은 국방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으로 동아시아 문제의 전문가였습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났을 거예요. 마이클 국장은 제 말을 들은 후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케빈, 이건 매우 민감한 사안이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CIA에서 온 정보지만 현장 확인 없이는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이야. 우리 정보망이 한국 내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놓쳤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직접 한국에 가서 조사해 볼 생각 있나? 내가 한국계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잖아. 물론 공식적인 조사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문이 될 거야. 우리의 동맹국을 의심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며 이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한 비밀 임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공개 정보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6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시스템에 관해서는 주로 미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제 그 의문을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깨끗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저를 맞이한 사람은 국방부 소속 이준호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겼어요. 케빈 박 연구원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유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마이클 국장이 제가 올 것이라고 알렸을 뿐, 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박사의 말에서는 마치 그가 제 방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 박사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지만 어떤 중요한 정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그는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납시다. 특별한 일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제 앞에 펼쳐질 임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빛으로 가득했고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미국의 어떤 도시도 부럽지 않은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세계적 수준의 군사기술을 개발했을까?
그 의문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이 박사가 나타났고 우리는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어요. 오늘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약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에 관한 부분에서요. 사실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기회라고요? 네, 케빈 씨.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이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느껴왔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였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평범한 정부 건물처럼 보였지만 보안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철저했어요. 여러 단계의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펜타곤의 연구시설보다도 더 현대적으로 보였죠. 최첨단 장비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연구원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도표와 설계도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준호 박사는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비밀리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여러 난제들을 해결했죠.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우리는 특별 연구구역이라 불리는 지하시설로 이동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곳은 거대한 원형 실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빛을 내뿜는 원자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K스타2라고 불리는 우리의 초고속 원자로입니다. 이준호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핵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에너지 효율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원자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에 있던 것인데 한국은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크기였습니다. 미국의 실험용 원자로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효율은 더 높아 보였어요. 이게 언제부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5년 전부터 가동 중이죠. 이준호 박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 전이라면 2020년경, 그때 미국은 이런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 최소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응용 분야는 군사용이죠. 특히 해군 함정의 동력원으로 사용됩니다. 핵추진 함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그날 저녁 대전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이준호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는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 한국 전쟁, 그리고 냉전. 이런 역사적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 강인함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단순한 야망이 아닌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 연구원으로서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했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왠지 모를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날 본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자료들을 검토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정말일까? 아직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의 방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아침 일찍 이준호 박사가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그날은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남쪽으로 3시간가량 이동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다시 차를 타고 해안가 쪽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여러 번 통과한 후 우리는 극비라고 표시된 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물체가 물 위에 떠 있었고 그 주위로 기술자들과 해군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김태원 제독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 제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이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만을 운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국제 핵 비확산 조약은 어떻게? 제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김제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용 핵물질이 아닌 동력용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김제독의 말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바뀌게 될 테니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재급료 없이 몇 개월씩 바다에 머물 수 있고 기존의 디젤전기 잠수함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을 한국이 확보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직접 내부를 보고 싶으신가요? 김제독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그 기술의 정교함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핵심 제어 시스템, 소음 감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핵추진 시스템까지. 어쩌면 일부 기술은 더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제 질문에 김제독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끈기, 그리고 국가적 결단이 이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 내 회의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을지도 모르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날, 우리는 전북의 한 비밀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도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저는 대형 경납고로 안내되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세련된 형태의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KF-21의 개량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KF-X라고 부릅니다. 공군 소장인 박준영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이 모델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35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회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독자적인 스텔스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죠. 박 장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전투기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무기 시스템이었어요. 이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전투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AI 기반 전투 시스템이라니 미국에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에서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한국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이 전투기는 이미 생산 단계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입니다만 내년부터 소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 장군의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준호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는 아직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했죠. 눈에 띄지 않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호텔로 돌아온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분석관으로서 이 정보를 그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도 알았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이런 발전상에 묘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온 조국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도 느꼈어요.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테니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기로 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첨단 기술의 존재는 어차피 드러날 것이고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보내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핵추진 기술, 스텔스 기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는 순간 이 정보가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해방감도 느꼈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준호 박사와 함께 서울의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말했습니다. 케빈 박 연구원님, 당신의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를 알고 계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직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 정보를 공개한 것이죠. 이제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국제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로 취급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5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으니까요. 예상대로 제 보고서는 워싱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로버트 윌슨 국방장관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정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었지? 그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의존적인 동맹국으로만 여겨왔으니까요. 장관님,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앤드류 포스터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정보가 확인된다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로버트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케빈,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소. 하지만 이 정보는 최고 기밀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니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말도록 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본 것들이 생생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펜타곤 건너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이었죠. CNN에서는 한국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미국 백악관도 대응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이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지자 결국 일부 사실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했고,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확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죠. 반면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기술력 향상을 동맹 강화의 기회로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해석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 모르게 이런 중대한 군사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제 이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펜타곤 내에서는 모두가 이 보고서가 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중요한 진실을 밝혀냈다며 지지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한국에 2주 더 머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식적인 임무였죠.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저는 이번에는 단순히 군사시설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여전히 제 안내역으로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인사들과 만남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 주에는 경주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어요.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정교한 건축물과 예술품들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준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유산에서 힘을 얻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조상들의 업적을 생각하며 버텨왔죠.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며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의 김성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함정 건조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죠. 두 번째 주에는 서울의 첨단 도시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5G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최첨단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강남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CEO인 정민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모방이 아닌 혁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배우고 더 빠르게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바라본 현대적인 서울 스카이라인은 그 자체로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마지막 날, 이준호 박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 남산 근처의 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는 말했습니다. 케빈 박 연구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미국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죠. 눈에 띄지 않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은 모두 표면적인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한국 전쟁, K-팝, 김치.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한국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전쟁의 아픔까지. 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을 발전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단순히 군사력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바로 한국의 숨겨진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작은 동생이 아닌 함께 나아갈 파트너로 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은 이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펜타곤에서의 첫 회의에서 제임스 콜린스가 또다시 한국에 대해 비웃음 섞인 발언을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그들의 기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의지가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 발언은 회의실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군사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났죠. 한미연합 군사기술개발팀이 구성되었고, 저는 그 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과 미국의 규모와 자원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지혜, 그리고 열정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신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죠. 특히 한국의 KF-X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와 미국의 차세대 전투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제 보고서였다고 하면 너무 자만일까요? 물론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진실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리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큰 영감과 자부심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의 작지만 강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케빈 박 연구원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조국의 숨겨진 저력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증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우리는 그가 양국의 가교로서 앞으로도 빛나는 역할을 해주길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 케빈 박의 담대한 여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더욱 가까이 있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